공공데이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상.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 201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 약 23.9조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0.7조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4만 7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시장 효과는 경제 성장과 함께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최근 2020년 EU 데이터 포털의 의뢰를 받아 캡제미니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공공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9년 1,845억 유로이고 2025년에는 1,995억에서 3,34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데이터로 발생하는 고용시장은 2019년 109만 명에서 2025년에는 112만에서 1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공공데이터의 잠재력은 최고 15.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기업의 공공데이터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합니다.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었는데 2000년 유럽위원회 연구를 시작으로 딜로이트, 맥킨지와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도 연구하였고 2017년에는 IDC에서 월드와이드 웹 재단에서는 2020년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별적인 연구 방법론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긴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경제 규모 GDP 대비 2에서 3% 정도의 경제적 영향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0년 EU 데이터 포털의 조사 결과는 기본 예측과 낙관적인 관점에서 두 개의 예측치를 내놓았는데요. EU 데이터 포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최대 19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행정, 과학, 정보통신, 물류 분야에서 영향도 커서 분야별로 15.7%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 약 49%가 공공데이터인 점들을 통합하여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기계 번역과 같은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최대 52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드뱅크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기준 EU의 GDP는 17조, 우리나라는 1.8조로 약 EU 대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10.5% 정도인데 이는 단순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경제적 가치는 보고서의 10분의 1 이상인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상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가치 높은 데이터인 공공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찾기 메뉴의 데이터 목록에서 파일, 오픈 API, 표준 데이터셋으로 찾을 수도 있고 국가 중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색하거나 이슈나 추천되는 데이터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콘텐츠의 공공데이터 찾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 맵을 통하여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은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콘텐츠의 공공데이터 이용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영상,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요청하는 방법은 공공데이터 요청 안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거나 활용되는 데이터셋은 무엇일까요?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에는 인기 데이터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보기를 누르면 데이터 종류에 따라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 활용 신청을 통해 호출 가능한 서비스와 함께 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셋의 표준인 표준 데이터셋이 서로 다른 탭으로 나타납니다. 파일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거나 활용, 즉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조회된 데이터와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데이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조회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요? 아니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된 것일까요? 오픈 API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거나 활용 신청된 데이터를 보면 이것 또한 가장 많이 조회된 데이터와 가장 많이 오픈 API 활용 신청된 데이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조회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요? 아니면 가장 많이 오픈 API 활용 신청된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된 것일까요? 표준 데이터셋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거나 활용, 즉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조회된 데이터와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데이터도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표준 데이터셋은 하나의 데이터셋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셋의 동일한 형식으로 묶인 데이터입니다. 이처럼 많이 활용된 데이터가 실제 내가 구상하는 서비스와 연관될 가능성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즉, 우리가 기획하는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 2022년에 조사된 공공데이터를 활용 기업의 실태를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은 신규 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과 기존 서비스 및 상품의 개선, 고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행정과 재정금융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외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개방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율도 36%가 넘습니다. 공공데이터 수집 방법은 직접 다운로드, 오픈 API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발간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사례집을 보면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네이앤컴퍼니의 네이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앤컴퍼니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을 꿈꾸면서 2019년 설립된 회사로 네이버스는 버스, 지하철,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EV 렌터카 등 도심 속 친환경 이동수단을 통합하여 최적 길찾기 및 결제는 물론 탄소 배출 저감 촉진을 위한 탄소 발자국 모니터링과 챌린지, 리워드 토큰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스는 어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이버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버스 노선과 도착 여부, 현재 위치 정보 등과 지하철 관련 정보,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는 공공데이터 활용, 시공간 데이터 통합, 사용자 참여, 발빠른 서비스 등 4가지 관점에서 경쟁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지자체와 파트너사 간 협력을 통한 데이터 네트워크, 공간정보 안에 버스와 지하철, 공유 자전거와 렌터카까지 묶어서 마스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목표, 사용자 참여를 포함하는 리워드 서비스, 코로나 시즌에 마스크 알림이와 같은 발빠른 서비스로 사용자 지속적 유지 전략이 네이버스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스는 단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사용자와의 연계 전략 등으로 3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입니다. 윙크스톤의 중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사례도 살펴볼까요? 윙크스톤은 중소상공인들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사업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로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특화된 기업으로 23년 6월 기준으로 800억 이상의 대출을 일으켰고 2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인데요. 윙크스톤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실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경기동향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 관련 데이터,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자영업 및 권리금 관련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윙크스톤의 금융서비스는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 해외 진출 및 해외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화 온라인 투자 연계 시스템으로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외에 관련 데이터 공급 기업을 통한 필요 데이터에 적극적으로 공급하며 인공지능 이용 대출 및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3개의 특허를 보유한 공공데이터 기반 머신러닝에 특화된 복합 신용평가 모델 윙크스캐너를 운용 중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공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진출을 추진 중으로 해외에서도 그 나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돌봄 수요 예측 모델을 예로 들면
아파트 단지 설치 의무화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예측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교육 환경과 인구 특성, 공동주택 특성, 생활 편의시설 특성 등의 데이터로 초등학생 수를 예측하고 통계청 데이터로 맞벌이 비율을 산출하여 3차 작업에 걸쳐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활용하여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정확도 높은 돌봄 수요 예측을 제공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정확도 높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자격증 넷의 서비스를 보면 자격증 정보, 직업 정보, 채용 정보, 청년 정책, 훈련 정보 API 총 5가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사용자의 식별 정보와 웹사이트의 로그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격증을 추천하거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이라는 특정 영역에 특화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서 공공데이터를 직접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가 신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이 42.8%, 기존 서비스 및 상품 고도화가 35%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 11%, 마케팅 전략이 11%, 기업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이 2.2%로 나타났습니다. 월드뱅크는 민간 중심의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고부테크를 이야기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도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 서비스를 26년까지 220종 개방하여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고부테크 산업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공공데이터 영역이 공공서비스의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기획은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확보된 공공데이터 외에도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고려하거나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기획자의 특화된 기술로서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이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2023년에 실시된 앱 서비스 공모전을 볼까요? 대상 1억, 우수상 3팀에게 각 5천만이 수여되는 공모전인데요. 해당 공모전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비스 공모전 기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는 서비스 제목, 타겟 시장, 고객, 기획 의도, 배경, 서비스 시나리오, 자사 제품, 경쟁 유사 제품, 사업 모델, 리스크 해결 방안, 사업 계획, 상용화 일정,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항목을 고민해야 하고 차량용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필요 기능은 가지각색일 것이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고민해 봅시다. 필요한 데이터에는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에서 필요한 추가적 데이터와 운전자의 위치 정보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공모전을 실시하는 해당 회사의 기존 서비스의 기능을 살펴보면 날씨 정보 기능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전국 지도 중 행정동, 법정동 정보와 전국도로 정보 및 실시간 날씨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오픈 API가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사용자가 있는 곳의 날씨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프로야구와 같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프로그램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사용자 추천을 위해서는 기존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한 로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공 데이터가 필요한데 공공 데이터의 도로 정보, 터널 정보 등이 필요하고 스마트한 안내를 위해서는 실시간 도로 소통 정보와 같은 오픈 API가 필요합니다. 근처 관심 지역 안내를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외에 관심 지역을 표시할 POI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 실행. 필요한 공공 데이터가 정의되었다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공공 데이터 목록에는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 그리고 표준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는데요. 파일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가 상권 정보를 보면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나 설명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항목은 업데이트 주기입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현재 등록일 기준으로는 유효한 데이터이지만 업데이트 주기가 경과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다운받아 서비스에 로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파일로도 제공하고 오픈 API로도 제공하니 수집 방식을 정의하여 기술 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비용 부과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는 무료이지만 공공데이터법 35조에 의거해 제공 경로의 다원화로 인한 유지 관리를 위해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니 서비스 기획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데이터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활용 및 변경 가능 등의 이용이 허락되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경이 불가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 API는 주로 실시간 데이터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한국수출입은행 환율 정보를 보면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를 이해하고 파일 데이터와 동일하게 비용 부과나 이용 허락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URL을 선택하면 오픈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오픈 API 명세를 먼저 확인합니다. 요청 URL, 요청 변수와 출력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로 판단되면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통해 신청을 하여 해당 오픈 API에서 사용할 인증키를 발급받아 활용하면 됩니다. 표준 데이터셋은 여러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표준 스키마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국 종량제 봉투가격 표준 데이터를 보면 총 233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 데이터의 표준화된 묶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파일 데이터나 오픈 API 방식과 동일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중 많은 서비스가 공간을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맵 서비스, 부동산 정보, 택배 배달에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드론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등산로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공간 정보 중 대표적인 정보는 주소 정보인데 주소 정보는 개별 파일이나 개별 오픈 API로 서비스하기보다 각각의 정보를 연계하여야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공간 정보 중 도로명 주소는 별도의 제공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구역 단위로 도로가 있고 도로에 따라 부여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는 각각의 개별 건물 DB가 있고 건물 DB는 맵 서비스나 부동산 서비스 등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건물 단위 하위로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 정보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에 부여되는 상세 주소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 및 내비게이션 등의 안내체계 마련을 위해 육교 승강기, 둔치 주차장, 5개 대피 장소,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졸음 쉼터, 공원, 인명 구조함, 드론 배달점 등의 사물 주소가 부여되거나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 기반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 및 데이터 간 연계 관계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다 보면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오픈 API를 활용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경우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제공기관의 개발 포털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개방 포털에 개방되는 데이터가 아닌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직접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하고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콘텐츠에 공공데이터 요청 안내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가 아니거나 다른 사유로 별도의 데이터 분석센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해당 분석센터에 방문하여 폐쇄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 영역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가 많고 이러한 분석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여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감형 처리할 수 있으며 감형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을 거부하거나 감형 처리 후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감형 처리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원본보다는 활용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할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분석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유료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분석센터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제휴 또는 유료 구매를 통하여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는 개방되지 않은 많은 미개방 데이터가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처럼 민간의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에서 필수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이러한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받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공공 마이데이터와 금융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서 경기 똑띠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복지 서비스 신청, 발급 서비스 관리 등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하고 뱅크샐러드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전송 요구에 대한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데이터만으로도 서비스 기획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서비스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공공이나 민간을 통해 확보하거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전송 요구 등을 통하여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 사업이나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인턴 모집과 같은 지원 사업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창업경진대회나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거나 민간기관이나 민간협력 등을 통하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표된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미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는 데이터 개방을 넘어 서비스를 개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확대될 데이터나 서비스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와 함께 서비스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나 이용자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필수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제도나 미래의 계획을 살피면서 미래 비즈니스를 기획, 설계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상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